컴퓨터 이렇게 메인보드 예전 거를 보면은 이게 소켓에 지렛대가 옆에 있죠. 그리고 이제 핀을 꼽을 수 있는 구멍들이 송송송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CPU에 핀이 박혀 있다라는 얘기죠. 예전에 이거를 오버드라이버 소켓이라고들 얘기를 한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이런 소켓으로 바뀌기 시작했던 시점이 486 컴퓨터 이후서부터 시작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켓이 나옴으로 해서 그나마 편리해진 겁니다. 과거에는 집 소켓이라고 해서 저 지렛대가 없었죠. 지렛대가 없이 저렇게 핀만 꼽을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이제 집 소켓이라고 그러죠. CPU를 그냥 직접적으로 꼽는 형태였기 때문에 방향을 잘못 틀어서 꽂거나 아니면 이제 잘못 끼우게 되면은 핀 자체가 이제 오그라들고 이제 핀을 많이 부러뜨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빼는 것도 전문가들도 쉽지 않았죠. 요거는 이제 AMD CPU죠. 과거에 이제 486 컴퓨터에서 AMD CPU가 이제 용산에서 제일 많이 팔렸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대기업은 이제 인텔 CPU가 장착된 CPU 판매로 해서 가격대가 좀 높이 형성이 되어 있었죠. 이 AMD 제품이 486에서는 대부분 이제 조립 형태의 컴퓨터에는 대부분 요게 이제 이 AMD CPU가 많이 장착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00% 인텔 CPU하고 거의 호환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가격대도 90년대 이제 거의 이제 한 40%에 준하는 가격대로 이 조립을 구성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AMD 제품이 이제 486 PC에서는 이제 조립 PC라고 그래서 이제 대명사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요건 이제 다른, 근데 MMX라고 해서 이제 펜티엄이 도래하고 나서 이제 그 위에 이제 100MHz, 160Hz, 200MHz 형태의 이제 MMX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펜티엄에서도. 그 시스템이 나왔을 때의 이제 CPU 형태입니다. 아마도 요 초창기 때 거는 그렇게 발열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에 이제 굳이 펜을 달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후에 이제 100MHz가 넘어가, 160Hz가 넘어가는 시점에서부터 이제 CPU 위에 아예 조그만 펜이 하나 장착이 돼서 판매가 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건 486 시스템이죠. 방식이 요즘 시스템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듬성듬성 이제 꽉꽉 메꾸면서 이제 카드들이 장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중간에 보면 이제 한글 카드 같은 것도 하나 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런 카드들이 일반 유저들이 컴퓨터를 쓰면서 굉장히 골치 아팠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IRQ입니다. 슬롯을 하나 차지할 때마다 거기에 따른 이제 주소값이 있는데 그거를 잘못 지정을 하게 되면은 컴퓨터가 이제 에러가 나죠. 부팅하는데도 에러 나고 실행하는데도 이제 IRQ 에러가 생깁니다. 이 화면은 이제 제우 컴퓨터의 광고 잡지 화면을 제가 가져온 겁니다. 실제 제가 소유했던 잡지의 사진을 예전에 이제 저장했던 걸 찾아서 다시 이제 올려놓은 건데, 이 당시의 가격이 이제 여기 적혀 있죠. 486 컴퓨터에 이제 사운드 카드하고 이제 CD가 장착이 된 상태에서 가격이 한 169만원 정도, 부가세 별도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한 200만원 정도 했었던 겁니다. 486 컴퓨터가. 그래서 옥소리 카드 같은 경우는 패키지 형태로 팔았죠. 객관적으로 이제 따로 가서 옥소리 카드를 산다는 경우라면은 CD-ROM하고 이제 사운드 카드 형태로 꾸러미 형태로 사는 거죠. 그래서 패키지 형태로 사면 한 60만 원 정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거 만만한 가격은 아니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사운드 하면 이제 CD-ROM이 당연히 딸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EID 방식이 아니고 ID 방식이 아니고 방식 자체가 AT 방식이라고 그러나요? 사운드 카드에 이제 장착되어 있는 핀에다가 연결을 해서 사운드 카드하고 이제 동시에 이제 연결을 해서
CD롬을 이제 구현을 한 거죠. 그 CD롬도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제작된 게 아니라 소니나 파나소닉 제품들이 주류였습니다. 이 배속이 이제 대부분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생각난 김에 이제 옥소리 패키지들도 한번 이제 예전에 찍어놨던 그런 영상을 한번 잡지에 이제 사진을 이제 올려봤습니다. 옥소리가 다양한 제품군으로 많이 판매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옥소리 프로페셔널 이제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옥소리 CD 비전 M 프로라고 있죠. M 프로 버전이 제일 고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게 23만 원이고, 오버레이 기능이 없는 경우는 이제 18만 원 정도 했었죠. 18만 원짜리도 장난이 아니죠, 가격이. 그리고 옥소리 멀티비전이라고 해서 HD라는 거는 이제 TV 수신 카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소리 환상의 만남 2라 그래가지고 요건 패키지로 파는 품목인데, 이런 형태로 이제 사서 구입을 하게 되면 이제 가격이 또 만만치가 않죠. 그리고 이제 옥소리 CG 비전 키트라 그래가지고 저건 아마 이제 옛날에 소니의 CD롬하고 옥소리 카드하고 기술 제휴를 해가지고 좀 더 좀 원활하게 어떤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CD로 봤을 때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만들었었던 그런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옥소리 카드의 이제 협력사가 저 엑스터 컴퓨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옥소리에 대한 모든 패키지를 다 담아서 판매했었던 컴퓨터가 제우 시스템에서 나왔었던 저 엑스터라는 컴퓨터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고객들이 사거나 구입했었던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와서 저 컴퓨터를 볼 수가 없는 걸로 봐서는 판매가 굉장히 이렇게 뭐 폭넓게 이렇게 판매됐었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솔깃했던 패키지 형태로 판매되었었던 거기 때문에 TV야 TV 수신, 그러니까 TV 수신 카드는 기본이고 사운드 카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옥소리에 관련된 아까 보여드렸던 패키지 있죠? 그게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486에서는 거의 멀티미디어적인 건 다 쏟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컴퓨터에 좀 관심 있는 유저들은 이 컴퓨터가 좀 솔깃한 그런 컴퓨터로 보여질 수도 있었던 거죠. OS2 워프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구동이 되기 위해서는 486 컴퓨터 이상이고 램이 8메가, 당시에 이제 8메가 정도 이상은 돼줘야 그나마 이제 최저로 이제 구동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원활하게 구동이 됩니다. 펜템에서는 이제 좀 비교적 빠르게 구동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 당시 잡지사에서 이렇게 판매되는 것들을 보면 램하고 72핀짜리 램하고 같이 패키지 형태로 팔았죠. 그래서 삼성 램 8메가 해서 이제 OS2 워프를 이렇게 워프 3를 판매했었던 이런 광고들이 있죠. 당시에 일반인들은 이렇게 잡지를 보거나 특별하게 컴퓨터에 관심이 있지 않은 경우라면 OS2 워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대명사로는 이제 도스나 MS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제 제품이 대명사격으로 불려졌기 때문에 OS2 워프가 뭐냐고들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죠. 당시에도 그게 뭐 하는데 쓰는 거냐고 오히려 반문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어요. 특별하게 관심이 있거나 이쪽에 그 취미가 있지 않은 이상은 OS2 워프라는 게 뭔지를 몰랐던 경우들이 참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이야 이제 이걸 다시 원활하게 구동을 하는데 8메가의 램이 이제 당시로 봐서는 굉장히 큰 램이었죠. 굉장히 부담스러웠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판매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맥켄토시라고 그러죠. 90년대 저도 이 컴퓨터를 실질적으로 접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한 번도. 90년대에도. 그만큼 굉장히 희소했던 그런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인들이 근접할 수 있는 컴퓨터의 상황은 아니었던 게 이제 이 맥켄토시, 맥 시스템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출판사에 다니거나 광고 회사에 이렇게 다녀서 충무로 쪽에 이제 많이 이제 들락날락 하는 경우들을 빼고는 이 맥을 구경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광고 회사나 이제 그런 기업들이 그런 이제 제대로 된 이제 그 책자를 펴내기 위해서는 이 맥켄토시가 있어야
책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광고나 이제 광고 잡지사 같은 데서들. 그래서 맥킨토시가 원래는 개인용 컴퓨터로 이제 출시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90년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되게 기업들이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출판사라든가 광고사. 그래서 충무로를 나가도 충무로에 이제 우리가 이제 출판사들도 이 시스템을 소유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경우들은 실제 소유하지 않고 충무로 같은 데 가서 이제 출력센터에 가서 그거를 대행하고 이제 그거를 사용하고 했었던 그런 걸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이 개인용 컴퓨터지만 너무 가격대가 비쌌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제 근접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었던 걸로. 그때 당시에 소형차보다 좀 큰 차량들이죠. 조금 큰 차에 거의 그 정도 가격대를 가져야 살 수 있었던 시스템이 이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이 시스템만 딱 사서 쓸 수도 있겠죠. 근데 맥은 이 방식이 이제 스카시 방식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우리 IBM 컴퓨터 방식이 아니고 그런 특별한 방식을 썼기 때문에 확장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확장성이 좋은 방식 대신에 거기에 따른 이제 주변 기기를 많이 확장할 수는 있지만 한 대를 이제 구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스캐너를 하나 구입한다면 스캐너 가격 한 대가 이제 보통 100만 원, 200만 원 이상 되니까 근접할 수가 없죠. 그런 식으로 이제 꾸려나가는 형태의 이제 시스템이 이제 이런 시스템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